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에 만납니다. 스포츠 브리핑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 새 외국인 투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다가 네. 한 명을 오픈을 했는데 빅리거가 나왔습니다. 우한의 윌 크로우와 계약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 팬들 해가 지나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외국인 투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2년간의 외국인 투수 성적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2년 연속 시즌 중반에 2명의 선수가 모두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이제 외국인 투수하면 가장 좀 기대하는 게 이닝에 대한 그런 소화력인데 이닝이라든가 승수라든가 이런 게 모두 부족했던 기아 입장에서 지난 시즌 또 앞선 시즌에 그 좀 아쉬움을 부진의 그 원인을 꼽은 이 외국인 투수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작업을 했고 한 자리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한 자리는 윌 크로우 선수와 계약을 했습니다. 185cm의 그 강속구 153kg의 강속구를 보유한 우완 투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빅리거라는 부분이 이제 팬들에게 가장 좀 이렇게 눈길이 끄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을 보냈는데 특히 21시즌에 피츠버그에서 선발진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선발로 25경기를 소화하는 등 메이저리그에서 10승을 좀 거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피츠버그에서 5경기 출장하기도 했는데 빅리거로서 그런 풀타임을 좀 소화했다라는 부분에서 기아가 가장 고민인 이닝을 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기아 마운드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팬들 일단 박수를 보냈는데 이제 남은 한 자리 어떻게 좀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를 채우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사 또 중요한 올 시즌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윌 크로우 선수 보니까 던지는 구종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한 5가지 정도 던지는 것 같던데요. 네, 일단 다양한 구종을 던지고 있고요. 강속구, 빠른 공, 일단 이제 변화구가 잘 먹히기 위해서 이제 빠른 공이 필요한데요. 이 빠른 공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 능력, 운영 능력이 좋기 때문에 기아가 이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외국인 잔혹사, 앞선 2년간의 잔혹사를 좀 끝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왔으면 어디가 좋지 않을까. 혹시 네. 숨겨진 부상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발표 같은 경우는 좀 성급하게 하지 않는 편인 게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메디컬 테스트에서 혹시 이제 메디컬 테스트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보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수술하는 게 이 새 팀에서의 적응력, 새 리그에서의 적응력 그런 부분 작년 같은 경우 산체스 선수도 첫 경기 했을 때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앞선 리그와는 좀 달랐던 그런 그 심판진들 판정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좀 와서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첫 번째 외국인 투수는 윌 크로우가 들어왔다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최용우가 FA는 아니 FA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단연 계약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꽤 괜찮은 조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제 조건부터 말씀드리면은 1+1 이제 2년까지 더 할 수 있고요. 연봉 20억, 옵션 2억 등 총 22억의 4년 계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용우 선수가 정말 예전에 42살까지 야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말 그 원하는 야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역대 최고령 BFA 4년 계약입니다. 사실 그 2021년 두 번째 FA를 했을 때, 첫 FA를 했을 때는 17년에 KBO 리그에 FA 100억
시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개척을 한 선수입니다. 100억의 사나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고향팀에 와서 우승도 첫 해제 시키기도 했고, 그 첫 FA 마지막 시즌에는 그 손아섭 선수가 정말 마지막 날까지 타격 경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2회 타격왕 3할 5푼4리를 기록하면서 타격왕도 차지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FA 계약까지 이제 기아와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하고 나서 이 계약도 개척이 됐었는데 21년에 망막 이상이 증상을 보이면서 최용우가라고 이제 걱정을 한. 최용우 선수 하면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이자 어디가 부러지지 않으면 나는 경기에 나간다라고 하던 선수였는데 네. 시각적인 이제 망막에 이상이 있다 보니까 경기하는데도 좀 아슬아슬한 그런 불안한 부분도 있었고, 결국 2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이제 재활군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등, 최용우의 이런 그 커리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느냐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최용우가 없었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꾸준하고 가장 강렬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121경기에 나와서 3할 1위, 홈런도 17개를 기록을 했는데, 아쉬웠던 게 마지막에 부상 순간 이제 좀 생각나실 것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루 진루를 하다가 쇄골 골절 부상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걱정을, 이제 최용우가 더 야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본인도 그 부상을 당한 순간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기도 했고, 이대로 내 그 야구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최용우 선수 지금 잘 회복을 하고 있고요. 원 플러스 원 계약까지 하면서 올 시즌에 약속된 옵션을 지키게 된다면 내년 시즌에도 기아 최용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만들어진 이 기아 타이거즈가 꼭 가을 잔치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소식으로 팬클럽 회원들하고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요? 네. 박찬호 선수가 그 팬클럽 회원분들이 이게 박찬호 선수 그날 경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날 적립금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이 적립금이 이제 박찬호 선수, 그리고 구단 그 후원업체인 키스코 김원범 대표까지 이렇게 팬들과 함께 기부금을 모은 게 지지난 겨울에도 한번 모아서, 그때는 이제 영아일시 보호소를 박찬호와 그 팬들이 함께 찾아가서 기부금을 전달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남대병원에 이제 8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 치료에 금액이 쓰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좋은 일, 박찬호 선수가 야구를 잘할수록 더 많은 금액이 모이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일단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이제 팬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로 이제 박찬호 선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반가운 소식이 박찬호 선수도 손목 골절을 부상을 당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멀쩡하게 괜찮습니다. 기술 훈련하고 있고, 또 김선빈 선수가 그 처가가 제주도인데요. 김선빈 선수 등과 함께 지금 제주도 자체 캠프를 떠났고, 아무래도 지난해 이제 박찬호 선수 손가락 인대 부상도 당했었고 손목 골절도 당하면서 좀 이제 박찬호의 플레이가 이제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몸을 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자신만의 플레이를 못 할 것 같다.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냥 박찬호다운 플레이 그대로 하겠다. 대신 일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기회에서 두 명의 선수가 박찬호 선수도 네. 또 김도영 선수도 이제 일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드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금지령 내려졌고요. 이거는 죽어도 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뭐 그거를 하는 상황은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어찌됐든 그 상황보다는 부상을 안 입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예. 자, 다음은 광주FC 소식입니다. 광주FC 역시도 또 용병을 또 영입을 했네요. 네, 브라질 듀오로 공격을 강화하게 됐는데요.
가브리엘 선수, 또 빅톨 선수 이제 이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선수는 폭발적인 좀 플레이하는 선수, 균형 잡힌 피지컬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최정방 공격 자원이고요. 그 왼발이 좋은 선수라서 왼발로 이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1대1 상황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이제 빅톨 선수는 이름도 아마 그래서 빅톨로 이렇게 등록명을 한 것 같은데 195cm, 상당히 키가 큽니다. 예, 큰 선수고 이 큰 키를 활용해서 경합 상황에서 좀 그 좋은 플레이를 하고요. 헤더에서도 강점이 있고 또 키가 크면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선수 이제 큰 키에도 스피드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강주 입장에서는 정말 올 시즌 상대 견제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시아 무대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만큼 외국인 선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두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로 좀 새로운 전력을 구성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일보 김영우 기자와 함께 스포츠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